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러시아 소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잡혀야 뭐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 키이브 공습 체계, 우크라이나 정권의 러시아 영토 공격 지금 요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참상 뭐 끊이질 않는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또 함선에 대한 침몰 그래서 러시아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강력하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다음이다. 뭐 이제 군사 규모 이런 비교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는 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대목인데, 글쎄요, 쉽지가 않은 대목이고,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이슈, 지금 계속적으로 소식 나오는 거, 지금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길게 가면은 결국 러시아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수출에 대한 부분을 다변화하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 안 사겠다라고 말을 해도 당장 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남의 나라 피 팔아가지고 너희들 목구멍 채우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독일이 뜨끔하죠. 유럽 연합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또 이제 전범국 아닙니까? 독일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들을 또 할 것이냐라는 대목 또 이제 헝가리 같은데 세르비아 친러 정권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휘발유 가격 안정화 되나? 전국 평균 가격 리터당 1,977원. 뭐 거의 2,000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0원 뭐 100원이 아니라 10원도 아쉬울 판이죠. 서민 입장에서는. 근데 3주 연속 휘발유 가격 하락. 하락폭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뚜렷한 하락세는 보여지진 않고 어 앞으로 지금 이 부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이제 최저임금 이제 고시가 될 텐데요. 합의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공익위원들이 그냥 하는 건데 지금 또 한국노총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금 정권에서 30대 장관을 대거 뭐 기용하겠다 이랬는데 뚜껑 까보니까 결국은 서오남 또 이제 경육남 이런 식으로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경상도 출신 60대 남자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대목에서 안정성 결국은 안정성 경력직 대거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을 지금 한국노총에서 끌어왔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부담을 덜기 위한 그래서 노조 조직원들의 지금 표를 받아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끌어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지금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이거 지금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사퇴설에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겠다라는 건데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지금 후벼 파면서 또 이제 짜장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 절친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안 가져간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다 박탈하고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권오수 검찰총장은 계속 다니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언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림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그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조국 조민 사건 비스무리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잣대. 그래서 지금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군면제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제 출장 가 가지고 뭐 했다. 출장 뭐 가서 인제 그런 것들은 묻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는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공정과 상식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인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특검에 대한 부분들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상당히 지금 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게 토픽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아주 큰 포인트다.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낙마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또 큰데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내놓을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동작구 상도동 14구역 7년 만에 기지개 천지가 개벽을 했다. 신통기획 후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나가버렸죠. 급식 파동으로.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하고 지금 이제 내세우는 것이 이제 종로부터 해가지고 쭉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은 서울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은 이게 저기 군단이 시골인가 싶을 정도로 서울도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특히 인제 그 도심을 중심으로 종로, 동대문 뭐 지금 창신 또 인제 신당 뭐 이런 지역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몰려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들 지금 이런 주택가들 그래서 모아타운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또 가로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쭉 올리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재개발 성공하면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지금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런 데 인제 자이 아파트 들어서고 이제 아이파크는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더샵 이런 것도 들어서고 뭐 인제 한화 이런 것들이 쭉 올라서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아니다. 특히 이제 용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통기획 후보지 이런 것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높이 올려 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대목인데 이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 이런 것들 다 쑤시고 들어가서 다 사 놓는다. 사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간다. 라는 대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은 코로나 승리 아니다. 또 엔데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수십만 계속 사망 우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 풀어준다라는 대목인데 코로나에 대한 공포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아주 지금 경악스럽게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끝난 건 아닌데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들 요게 불거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중고죠.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굉장히 또 큰 이슈다. 코로나 집단 면역은 불가하다. 그런 건 없다. 새로운 변이는 계속 나온다. 엔데믹은 끝 아닌 공존 의미. 코로나는 풍토병. 그리고 변이는 계속 옮겨다니면서 독감처럼 이게 지금 변이를 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가 인제 메신저 리보액션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대박을 이뤘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런 이 바이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만 내라. 돈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나온 대목이죠. 근데 수많은 지원금이 있었지만 특히 인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히트를 못 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과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는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총리 산하에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조직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지금 통제가 팬데믹이 종식이 가능한데 이게 통제가 될 수가 없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일단 백신에 대한 접종이 어렵죠. 일단 불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4차 접종에 대한 논란 이거는 지금 효능이 없다 라는 뭐 인제 이런 보도가 나와 버리니까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맞아라. 근데 근거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 또 기사 안내 드렸죠. 인터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천은미 교수라든지 백순영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거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영유아, 두 번째로 영유아 또 이제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 부모 입장에서 맞추기가 어렵죠. 정말 지금 눈에 넣어서 안 아플 자식인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대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